안녕하세요. 저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이고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키우기 어렵기로 소문난 이런 식물들이 정말 키우기 어려운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식물은 방금 산 게 아니라 제가 1년 반 키워온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고요. 저처럼 식물 초보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웠을 때 정말 키우기 어려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식물은 감성식물의 대표 주자이죠. 바로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는 호주가 원산지인 나무이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속성수에 속한답니다. 유칼립투스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무 중 하나인데요. 습한 건물 주변에 유칼립투스를 심으면 제습 효과가 있어서 유칼립투스를 건물 근처에 많이 심기도 한다고 해요. 유칼립투스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나무다 보니 저는 베란다에 놓고 호스로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실내에서 키우면은 물을 충분히 줄 수도 없고 물 빠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베란다에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잎이 매우 얇아서 물을 일주일 이상 말리면은 잎이 바삭바삭 말라서 모두 떨어져 버린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물을 많이 줬을 시에 잎끝이 갈색이 된다고 하는데 잎끝이 갈변하는 증상은 좀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4개월 정도 키웠는데요. 새순도 계속 나고 상태가 싱싱하진 않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를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유칼립투스가 필요로 하는 광도가 직사광선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 환경에서 유칼립투스가 원하는 만큼의 빛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유칼립투스가 키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가장 밝은 곳에 키워야 하고 창문을 열어서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통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창문이 있는 베란다 앞에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배송 왔을 때는 이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요. 가지가 자꾸 뻗어나는 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아까워서 못 자르고 있고요. 성장점이 잘린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얘가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멋스럽지는 않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상태예요. 제가 키워본 결과 키우기 어렵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물 초보자 여러분들은 유칼립투스를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잎끝에 검은색이 막 일어나고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나무 같아요. 괜히 샀어. 1. 물을 좋아하는데 과습에 취약. 2. 직사광선 요구. 실내에서는 광량 부족. 3. 물주기 깜빡하면 말라 죽음. 말 그대로 키우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참고로 유칼립투스의 꽃말이 추억이래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 식물의 이름은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입니다. 잎사귀가 매우 얇은 식물인데요. 연두색과 진녹색의 줄무늬가 매우 매력적이라서 인기가 있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공중 습도가 높아야 키우기 쉬운 식물이고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키우기 어려운 이유는 습도가 낮으면 이렇게 잎끝이 갈색으로 변해서 잎사귀가 매우 예쁘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초보분들이 키웠을 때는 정말 키우기 어려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1년 반 정도 키웠는데요. 제가 키워본 결과 봄, 여름에는 키우기 쉽고 가을, 겨울에는 키우기 어렵다. 이게 가을, 겨울이 되면 잎끝이 모두 갈색으로 변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가을, 겨울은 그냥 굵은 식물처럼 잎이 손상되는 걸 감안하고 키우시고 봄, 여름이 되면 손상된 잎을 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새로운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 좀 싱싱해 보이죠? 이게 1년 이상 키워서 싱싱한 게 아니라 올해 초 중순에 새 이파리들을 제가 새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식물 초보분들은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잎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굵은 식물처럼 내년 봄에 다시 새 잎을 받아서 키우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순을 자주 받아서
싱싱한 잎을 관상하는 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데아 오르이폴리아가 물이 없으면 잎이 또 축 처져요. 그럼 물 주기가 또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생강목이라서 이 뿌리에 그 생강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또 건조에도 어떻게 보면 강한 품종이에요. 그냥 잎사귀 건조는 약한데 물이 없어도 이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 보충은 된다. 그리고 뿌리에 알갱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과습에 굉장히 취약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과습에 취약하고 습도에도 취약하고 뭐 어쩌라는 건가? 아무튼 굉장히 까탈스러운 품종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키우기 쉬운 품종이에요. 잎끝이 갈색이 되는 것만 감안하면 키우기 쉬운 품종이다.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품종이라고 들었고 실제로 키워보니까 키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1년 키워보니까 새순을 받아서 키우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키우기 쉬운 품종이 되었습니다. 방지하긴 어렵지만 잎끝 타는 거를 그냥 감안을 한다면은 정말 키우기 쉬운 품종이었다. 네. 여러분, 아디안텀 고사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고사리예요. 약 4,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이 정도 크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한 2달간은 정말 잘 자랐어요. 2달간은 잘 자랐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상태가 메롱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물이 고팠는지 아무튼 습도가 낮았는지 다 타버렸어요. 얘는 키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아디안텀을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4,000원이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고 아디안텀을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구매 안 하실 거예요. 4,000원 주고 한번 사 보세요. 제가 수경 재배로도 한번 해놨는데 생각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아디안텀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자갈 수반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저면 관수 시스템으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자갈 수반으로 공중 습도를 올릴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포콘 하이드로볼 수경 재배로 키운 건데 이것도 많이 시청이 되었네요.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저희 초식남의 거실 정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초식남이 많은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식물들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는 많아도 확 죽어버린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일이 바쁘기도 했고 최근 장마철과 또 무더위가 겹치면서 식물들의 상태가 매우 나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또 관리를 잘 해줬어야 하는데 방임을 한 경우가 있어서 식물이 하나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초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저번 로즈마리 잘 죽이는 방법에 나왔던 로즈마리인데요. 로즈마리가 이렇게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로즈마리가 그래도 죽진 않고 계속 살아 있었는데 제가 가지치기를 최근에 몇 번 해줬거든요. 그러니 로즈마리가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반려식물 개념으로 구매를 했는데 로즈마리가 죽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긴 한데 내년에 또 도전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로즈마리 키울 때 광량, 배수, 통풍 뭐 이런 거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정말 키우기 어려운 품종 같아요. 그래서 키우기 어려운 식물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로즈마리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로즈마리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로즈마리 정말 키우기 어려웠고요. 너무 씁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물들이 죽어가면은 식물들은 이렇게 1, 2년 잘 키우다가도 한 방에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잘못하거나 뭔가 가지치기를 잘못하거나 뭐 물을 말리거나 하면은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로즈마리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니까요. 오늘 유칼립투스, 오르이폴리아, 아디안텀 그리고 로즈마리까지 키우기 어렵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처음 키워보는 품종들이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품종들을 처음 키우다 보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칼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큰 이파리들을 내고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랐었는데, 제가 이 화분이 너무 작아서 작은 토분에서 큰 토분으로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 칼라디움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구근이 썩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나오는 새순마다 또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근이 썩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도 안 주고 잎사귀를 다 잘라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새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얘도 지금 새순 나오고 있죠. 기존 큰 잎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키워보는 식물들은 키우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키웠던 식물들과 비슷한 형태의 식물을 구매해야 키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잎사귀 종류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이런 잎사귀 종류를 사면은 대부분 안 죽이는 편인데, 나무 형태의 식물이나 이런 처음 키워보는 식물들을 구매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칼라디움은 구근 식물인데 제가 처음 사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물을 자주 줬더니 얘네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겉흙이 다 마르고 화분도 굉장히 가벼운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물을 주지 않으려고요. 물 주면은 자꾸 죽는 것 같아요. 얘는 또 물 안 줬더니 지금 새싹이 올라오거든요. 물 안 주고 그냥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 보는 품종, 안 키워본 품종을 키워보시면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키웠던 거랑 비슷한 걸 키우자.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키우기 어렵기로 소문난 식물들을 직접 키워보니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다른 분들의 말을 참고해서 도전을 해보시고 키우기 쉬운 식물 위주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